해는 뜨거웠다. 6월 초임에도 한여름처럼 활활 타올랐다. 매년 심해지는 더위였지만 올 여름은 더욱 강도가 세다. 도시의 아스팔트는 이글거리는 아지랑이를 공중으로 연신 올려보냈고 지친 사람들은 그 주위를 유령처럼 걸어다녔다. 여러 대의 살수차가 열기를 식히려 거대 도시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지만 역부족이었다. 윤지호는 사무실 창으로 살수차 배수구가 뿜어내는 두 가닥의 물줄기를 바라보았다. 그는 벌써 며칠째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광경을 지켜보았다. 일을 돕던 하나뿐인 여직원이 그만두고 나서부터다. 눈앞에 펼쳐진 10평 남짓의 빈 사무실 공간보다는 늘 비슷한 풍경이라도 밖이 보기 좋았다. 그가 창 쪽으로 오랫동안 기울였던 몸을 다시 컴퓨터 모니터 앞으로 돌렸을 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똑똑. 간결하고 단정한 노크였다. 하지만 이 시간에 그의 사무실에 연락 없이 올 사람은 거의 없다. 있다 해도 미리 연락을 하고 오는 기자들이 대부분이다. 그는 옆 사무실과 착각한 누군가가 실수로 노크를 했을지로 모른다고 생각했다. 안녕하세요? 문을 여니 단발머리의 여자가 정장 차림으로 인사한다. 옷차림은 수수했지만 눈매가 제법 날카로운 여자다. 누구? 그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높은 구두를 신지 않았음에도 그와 눈높이가 대충 맞았다. 사람 필요하다고 해서 왔는데요. 아, 사람. 그는 급히 여자를 데리고 차를 내왔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봤네요. 깜빡 잊었어요. 괜찮습니다. 윤지호 선생님 바쁘시잖아요. 아마 전 국민이 다 알걸요? 여자는 소위 면접을 보러 온 지원자임에도 여유롭게 말했다. 윤지호는 그녀의 당당한 태도가 마음에 들었다. 좋습니다. 김수아 씨, 같이 일합시다. 윤지호는 그녀의 이력서를 대충 훑어본 후 말했다. 더 묻지 않으세요? 왜요? 윤지호는 오히려 되물었다. 저 물리학과 나왔는데 괜찮아요? 이력서에 써놓았는데 보셨어요? 당연하죠. 하지만 전공은 상관없습니다. 저와는 다른 분야를 공부했으니 오히려 도움이 되겠죠. 김수아는 무언가 미신짝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했다. 제 예상보다 쉽네요. 뭐가요? 윤지호 강사님하고 일하기가요. 윤지호는 멋쩍은 웃음을 흘렸다. 녹화용 카메라가 돌아가고 무대에 화려한 조명이 켜지자 윤지호의 눈은 빛났다. 무대 위 윤지호는 평상시 윤지호와 달랐다. 조용한 목소리는 최대로 커졌고 제스처도 활발했다. 특히 그의 눈은 열정으로 빛났다. 음모 이론은 유사 이래로 인류와 함께했습니다. 예전의 사례를 보면 9.11 테러, 다이애나 왕세자비 사건, 미국 네바다 51구역의 진실 등이 있습니다. 9.11은 미 정부의 자작극이다. 다이애나 비의 죽음에는 영국 왕실이 깊이 관련되었다. 51구역에는 외계인의 사체와 UFO의 잔해가 있다 등의 주장입니다. 좀 더 심각한 사례를 들어볼까요? 윤지호는 무대 앞으로 나오며 청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관객석에 앉은 수아도 다른 이들처럼 그의 강의에 집중했다. 이 사례는 음모이론임을 감안해도 조금 허황된 감이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최근에 가장 화제가 되는 사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윤지호가 얘기하려는 순간 낮고 음산한 목소리가 먼저 녹화장을 장악했다. 천장지구 이론. 사람들의 시선이 목소리의 주인공에게 쏠렸다. 윤지호도 마찬가지였는데 그의 눈에 들어온 주인공은 한눈에 보기에도 거구의 사내였다. 그는 무대에서 바라볼 때 앞에서 세 번째 줄에 앉았는데 검게 그을린 피부와 두터운 근육, 그리고 머리카락이 한 올뷰 없는 민머리였다. 자칫하면 불량하게 보일 인상을 단정한 양복과 바르게 앉은 자세가 어느 정도 희석했다. 맞습니다. 천장지구 이론. 윤지호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이 이론은 몇 년 동안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휩쓴 음모 이론의 대표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지구에 천장이 있다는 이론이지요. 우리가 보는 하늘은 그래픽이고 실제로는 우리가 금속 구에 갇혀 있다는 황당한 이론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땅은 둥글지 않고 평평하다고도 말합니다. 결국 우리는 평평한 땅에서 살면서 가짜 하늘을 보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이론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묘하게도 오존층 파괴가 있습니다. 오존층 파괴로 인해 피부병, 천식 등과 같은 면역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실은 저도 그 영향으로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요. 음모이론이 아닙니다. 민머리의 남자가 다시 끼어들었다. 이번에는 큰 목소리였다. 앞줄에 있던 보조 강사 수아가 남자를 돌아보았다. 다른 관객들의 시선도 그에게 쏠렸다. 윤지호는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그에게 물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여러 상황을 겪게 된다. 지금처럼 관객이 끼어드는 경우도 종종 일어난다. 실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확신에 찬 말투로 말했다. 근거는요? 근거는 곧 알게 될 겁니다. 윤지호는 잠시 뜸을 들였다가 되물었다. 지금은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까? 남자는 고개만 끄덕였다. 녹화를 총괄하는 PD의 목소리가 윤지호의 인이어로 들어왔다. 강사님, 그당 진행하시죠. 어차피 편집에서 자를 거니까 오존층 파괴와 면역력 얘기부터 이어가시면 됩니다. 방해꾼이 한 번 더 치고 들어오면 현장 요원들이 처리할 겁니다. 윤지호는 찜찜한 마음으로 다시 강의를 이어갔지만 흥이 나지 않았다. 민머리의 사내는 강의 중간에 나가버렸지만 윤지호는 계속 신경 쓰였다. 강사님, 무슨 고민 있으세요? 강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수아가 윤지호에게 물었다. 그녀는 윤지호의 SUV 차량을 운전하는 중이었다. 보조 강사로 채용되었지만 비서 역할까지 겸한 그녀였다. 윤지호는 자료 조사와 강의 준비만 맡겼지만 그녀는 자청에서 여러 일을 맡았다. 보수는 내가 더 챙겨줄게. 좋을 대로요. 윤지호가 미안한 마음에 보수 얘기를 꺼냈지만 그녀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다. 혹시 강의 중에 불쑥 끼어든 그 남자 때문이에요? 응, 맞아. 이상하게 마음에 걸리네. 신경 쓰지 마세요. 스트레스는 면역력이 안 좋다고요. 강사님 면역력 안 좋으시잖아요. 윤지호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오늘따라 하늘이 흐려 보였다. 천장지구 이론이 사실이라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사는 지구를 만든 누군가는 대단한 천재겠군.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얘기였지만 그는 왠지 찜찜했다. 수아 말대로 괜한 스트레스를 만든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너 이러다가 큰일 나. 김호균 박사는 오래된 친구 윤지호에게 호통을 쳤다. 괜찮아. 며칠 쉬면 좋아져. 그런 놈이 사무실 바닥에 쓰러져 실려오니. 어젯밤이었다. 평소처럼 사무실에서 강의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웠다. 너무 오래 앉아 그런가 싶어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바닥에 쓰러졌다. 요즘 많이 바쁘냐? 김호균 박사는 목소리를 가라앉히고 친구의 다소 피곤해 보이는 눈을 들여다보았다. 바쁘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하는 직업이다. 여기저기 밤낮으로 뛰어다녀야 안 죽어. 대한민국 최고 인문학 강사가 엄살도 국내 최고네. 아무튼 몸 조심해라. 혈액 수치가 너무 안 좋아. 특히 면역력. 이번에 쓰러진 이유도 헤모글로빈 부족이다. 좋은 음식 많이 먹고 많이 쉬어라. 안 그러면 제명에 못 산다. 참 수다스럽네. 학교 때는 그렇게 조용하던 녀석이 의사 몇 년 하더니 약장사 다 되었네. 윤지호는 투덜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저녁 시간 비워라. 내가 소고기 사줄 테니. 윤지호는 김호균의 성화에 못 이겨 그를 저녁에 만났다. 여기는 새 보조 강사 김수아 씨. 아, 이분이 널 살리신 그분이구나. 반갑습니다. 김호균입니다. 미인이시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인문학 강사나. 됐고 얼른 고기나 사주셔. 우리 배고프다고. 김호균이 사주는 고기는 제법 맛있었다. 방목한 고기라 건강에 좋단 소리를 김호균은 여러 번 했다. 그런데 요즘에 이상한 사람들이 병원에 자꾸 온다? 당연하잖아. 몸이 이상하거나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병원인데. 김호균의 말에 윤지호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그런 게 아니라 정신병동에 똑같은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과대망상. 더 좁혀서 얘기하면 음모이론에 지나치게 빠진 사람들이지. 그 정도야? 지호, 네가 텔레비전에 나와 말한 그 이론에 지나치게 빠진 사람들이지. 김호균은 고기를 먹는 내내 천장지구 이론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 얘기했다. 윤지호는 별 관심이 없는 듯 무심히 들었지만 보조 강사 수아는 달랐다. 그녀는 관심이 많았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저녁 식사를 마친 그들은 근처 수제 맥주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호의 원기 회복을 위해 만든 자리가 전형적인 술자리로 바뀌었다. 자리도 옮긴 참에 윤지호가 이야기의 주제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하는데 김호균이 다시 음모이론을 끌어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곳이 진짜 세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역시 천장이론이군요. 수아가 맞장구를 쳤다. 그렇죠. 지구가 동그랗게 막혀 있다는 주장이죠. 우리가 보는 하늘도 천장에 그려진 그래픽이고요. 잠자코 듣던 윤지호가 도저히 못 참겠다는 듯 나섰다. 이제 그만하지, 김 박사.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잖아. 음모이론 주제로 강의까지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앞에서 주구장창 그 얘기만 하네. 다른 주제 없냐? 네 머릿속에는? 좋았어. 드디어 지호가 내 얘기에 관심을 갖는구나. 김호균은 지호의 짜증을 반기는 것 같았다. 윤지호는 김 박사를 괴물 바라보듯 보았다. 지호야, 잘 들어. 정말 재미있는 얘기는 지금부터니까. 김호균은 목이 타는지 앞에 놓인 맥주를 벌크기고 말을 이었다. 아무래도 그들의 신념이 종교화되고 있는 것 같아. 종교화? 윤지호는 김호균의 말에 깜짝 놀랐다. 아무리 그럴듯한 음모이론이라도 체계를 갖추기는 어렵다. 아무래도 허점이 있기 마련이므로 완벽한 체계를 갖추기는 쉽지 않다. 그들 중 일부는 신전에 다녀왔다고 말해 자신의 머릿속에 누군가가 무언가를 심었다고 주장하고, 들을수록 황당한 이야기였다. 그저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거나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의 헐소리와 다를 바 없다. 서로 그런 주장을 한다고 해서 정신병동까지 실려오지는 않을 텐데요. 수아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당연하지. 가끔 발작을 일으키기 때문에 오는 거야. 발작? 응. 발작이 오면 간질 환자처럼 바로 그 자리에 쓰러져. 그리고 누군가가 깨워주지 않는 이상 일어나지도 못해. 하루에도 몇 번씩 불규칙하게 그러니 가족들이 병원으로 그들을 보내지. 그 수가 많아? 아니, 내가 본 사람은 몇 명뿐이야. 그런데 재밌지 않냐? 음모이론으로 병동에 사람들이 채워지고 그들 중 몇몇은 발작까지 일으키는 게. 윤지호는 그지 그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다. 수아만이 의례적으로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술자리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온 윤지호는 잠이 오지 않아 핸드폰으로 천장지구 이론을 검색했다. 보통 침대에서는 일체의 전자기기를 보지 않지만 그날은 참기 힘들었다. 앞으로 음모이론 강의가 더 많이 들어올지도 몰라. 그는 침실에서는 핸드폰을 보지 않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어기면서 스스로에게 변명했다.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많은 자료를 봤지만 온라인에는 더 많은 관련 뉴스와 블로그, 카페 등이 생겼다. 그의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이 사회 속에 천장지구 이론이 퍼져 있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신드롬을 넘어서 정말 종교화될지도 몰랐다. 사이언톨로지 같은 종교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그는 처음으로 느꼈다. 밤 늦게까지 자료를 들여다보다가 그는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다. 하지만 잠을 오래 자지 못했다. 잠든 지 1시간도 안 돼서 어디선가 창문이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잠을 깬 그는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음을 감지했다. 무시하고 그냥 잘까 잠깐 고민했지만 그는 일어났다. 요즘 전원주택에 도둑이 자주 출몰한다는 뉴스를 몇 번 봤다. 그는 2층에 있는 침실에서 빠져나와 아래로 향하는 계단으로 갔다. 계단 옆에 세워둔 야구방망이를 손에 들고 그는 계단으로 살금살금 내려갔다.